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흥미로운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모터 트렌드라는 매체 아시죠? 자동차 업계에서 정말 권위 있는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입니다. 그런데 이 모터 트렌드가 2026년 1월 13일에 발표한 베스트 테크 어워드에서 테슬라의 FSD를 최고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선정했어요. 이 기사는 나더 테슬라 앱의 카란 신 기자가 작성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 상을 줬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테슬라를 엄청나게 비판했던 바로 그 모터 트렌드가 이번엔 정반대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모터 트렌드는 테슬라의 FSD 노력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해온 매체 중 하나였거든요. 작년만 해도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2025년에 모터 트렌드는 첫 번째 베스트 테크 어워드를 운전자 보조 기술 부문에서 제너럴 모터스의 슈퍼크루즈에게 줬어요. 그때 테슬라의 불규칙한 행동을 무섭다고까지 표현했을 정도였죠.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보면 오토파일럿과 FSD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팬텀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유령 급제동 현상이랑 일관성 없는 성능 때문에 왕관을 빼앗겼다고 표현했어요. 팬텀 브레이킹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차가 급제동하는 현상인데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경험이죠. 그런데 2026년 베스트 테크 어워드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모터 트렌드는 FSD 슈퍼바이즈드를 최고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FSD 버전 14의 출시와 함께 이 소프트웨어가 자율주행 분야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편집자들의 어조 변화예요. 새로운 판결에서 그들은 이전의 회의적인 태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급격한 유턴을 설명할 수 있냐고 스스로 물으면서 답은 간단하다고 했어요. 최신 버전인 FSD 버전 14는 2025년에 테스트했던 버전 12에 비해 엄청나게 개선됐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도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전 버전들에서 발견했던 대부분의 결함들이 크게 해결됐고 기능과 성능은 계속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거예요. 편집자들은 작년에 슈퍼크루즈를 선택한 결정은 테슬라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쉬웠지만 올해 결정도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쉬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강력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테슬라 FSD 슈퍼바이즈드는 정말로 그만큼 훌륭하고 적어도 지금은 시장에서 최고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럼 왜 FSD가 이겼을까요? 리뷰에 따르면 세 가지 주요 요소로 승리가 결정됐는데 테슬라가 업계의 다른 회사들을 단순히 앞질렀다고 평가했어요. 첫 번째는 지리적 자유도입니다. GM의 슈퍼크루즈나 포드의 블루크루즈와 달리 FSD는 단순히 어디서나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슈퍼크루즈나 블루크루즈는 사전에 지도로 매핑된 고속도로에만 제한되어 있어요. 지오펜싱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에서만 작동하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모터 트렌드는 도심도로, 노털이 복잡한 교차로를 처리하는 능력을 칭찬했는데 다른 시스템들은 아예 허용조차 하지 않는 사원들이거든요. 편집팀은 또한 FSD 버전 14를 경험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강조했어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버전은 12였는데 새로운 엔드투엔드 신경망 행동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엔드투엔드 신경망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뜻인데요. 더 자연스럽고 인간처럼 운전한다는 의미예요. 이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심 도로에도 적용됐고 보호받지 않는 좌회전 같은 고난도 상황에서도 잘 작동했다고 해요. 보호받지 않는 좌회전은 신호등 없이 맞은편 차량이 오는 걸 보면서 타이밍 맞춰서 좌회전하는 건데 사람도 어려워하는 상황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모터 트렌드는 초기 비용과 월 구독료가 비싸긴 하지만 오토파크 같은 기능들과 도심에서 고속도로로 다시 도심으로 매끄럽게 전환되는 기능이 테슬라가 부과하는 프리미엄 가격을 정당화한다고 인정했어요. 편결 부분을 보면요. 모터 트렌드는 독자들에게 FSD가 여전히 슈퍼바이스드, 즉 감독이 필요한 시스템이고 경계심 있는 운전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 깊게 상기시켰지만 결론은 확실했어요.
테스트에서 수천 마일을 주행한 후 편집자들은 이전에 발견했던 결함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됐다는데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동안 전통적인 자동차 언론으로부터 회의론과 싸워온 테슬라에게 이번 수상은 전환점을 의미해요. 주류 미디어가 테슬라의 노력을 칭찬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이거든요. 이것만으로도 테슬라가 수십만 대의 추가 차량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배경을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요. 모터트렌드는 1949년에 창간된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예요. 거의 8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권위 있는 매체죠. 이런 전통 있는 매체가 테슬라 같은 전기차 회사, 그것도 자율주행 기술을 인정한다는 건 업계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테슬라의 FSD는 Full Self Driving의 약자인데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지금은 슈퍼바이스라는 단어가 붙어서 감독이 필요하다는 걸 명시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완전 자율주행이 곧 온다고 말해왔는데 실제로는 여러 문제들과 규제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동안 전통 자동차 회사들은 GM의 슈퍼크루즈처럼 안전하고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어요. 사전에 매핑된 고속도로에서만 작동하게 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 거죠. 반면 테슬라는 처음부터 어디서나 작동하는 범용 시스템을 목표로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팬텀 브레이킹 문제는 정말 심각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급제동이 걸리면 뒤에 오던 차가 추돌할 수도 있고 운전자가 놀라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테슬라의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죠. 그런데 버전 12에서 버전 14로 넘어오면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테슬라는 엔드-투-엔드 신경망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이전에는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 모듈이 각각 다른 작업을 처리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 모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도로를 보고 차선을 확인하고 다른 차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신호등을 보고 이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해서 운전하잖아요. 엔드 투 엔드 방식은 바로 이런 인간의 운전 방식을 모방한 거예요. 모터트렌드의 편집자들이 수천 마일을 테스트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자동차 전문 매체들은 단순히 몇 번 타보고 리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장거리를 주행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테스트를 진행해요. 비 오는 날 밤 러시아워, 한적한 도로 등 모든 상황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건 비용 문제를 언급한 부분이에요. 테슬라의 FSD는 처음 구매할 때 추가 비용을 내야 하고 아니면 월 구독료를 내야 해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일회성으로 구매하면 12,000달러 정도, 월 구독료는 99달러에서 199달러 사이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터트렌드는 이 가격이 정당하다고 평가한 거예요. 오토파크 기능은 차가 알아서 주차하는 건데 좁은 주차 공간에서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도심에서 고속도로로 다시 도심으로 전환될 때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다른 시스템들은 고속도로에서만 작동하다가 고속도로를 벗어나면 운전자가 다시 제어권을 가져와야 해요. 근데 테슬라는 그런 제약 없이 계속 이어지니까 훨씬 편리한 거죠. 로터리, 즉 원형 교차로를 처리하는 능력도 언급됐는데요. 로터리는 진입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고 다른 차들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에게는 어려운 과제예요. 복잡한 교차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방향에서 차들이 오고 신호등이 여러 개 있고 차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건 정말 고난도 기술이거든요. 보호받지 않는 좌회전은 정말 테스트의 핵심이에요. 미국에서는 좌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을 피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람도 긴장하는 순간이거든요. 테슬라가 이걸 고난도 상황에서도 잘 처리했다는 건 인공지능의 판단력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증거예요.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요. 이번 수상은 정말 의미가 깊어요. 몇 년 동안 계속 비판받고 의심받아 왔는데 그 비판의 중심에 있던 매체가 이제는 최고라고 인정한 거니까요. 이건 단순히 상 하나를 받은 게 아니라 테슬라의 접근 방식이 옳았다는 걸 입증하는 순간이에요.
자동차 업계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이에요.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매우 신중하죠.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들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안전한 방식을 선택한 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접근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데이터가 핵심이라고 봤어요. 전 세계 테슬라 차량들이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면서 수집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는 거죠. 사전에 매핑된 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카메라와 센서로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초기 버전들은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 사고도 있었고 운전자들의 불만도 컸어요. 규제 당국도 계속 조사하고 제재를 가했죠. 근데 테슬라는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선해 나갔어요. 버전 12에서 버전 14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소프트웨어 버전 숫자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근본적인 접근 방식 자체가 진화한 거예요. 엔드투엔드 신경망은 수많은 주행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처럼 운전하는 법을 익힌 거고, 그 결과가 이제야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모터 트렌드가 이전에 무섭다고 표현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나 갑작스러운 급제동 같은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됐다는 건 정말 큰 발전이에요.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이거든요. 운전자가 시스템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예측할 수 없으면 절대 믿을 수 없죠. 일관성 문제도 해결됐다는 게 중요해요. 같은 상황에서 어떨 땐 잘하고 어떨 땐 못하면 사용자는 혼란스러워요. 이제는 비슷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죠. 수십만 대의 추가 판매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흥미로워요. 자동차는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구매 결정에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데 주류 미디어의 긍정적인 평가는 정말 큰 힘이 있어요. 특히 테슬라를 비판하던 매체가 이렇게 돌아섰다는 건 관망하던 잠재 구매자들에게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죠. 전기차 시장도 지금 재미있는 시기예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중국 업체들도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우위는 테슬라의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GM의 슈퍼크루즈나 포드의 블루크루즈도 나름 좋은 시스템이에요. 안전하고 믿을 수 있죠. 근데 제한적이라는 게 단점이에요. 고속도로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건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도심 주행이나 복잡한 상황에서는 결국 운전자가 직접 해야 하니까요. 테슬라가 추구하는 비전은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언젠가는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알아서 가는 거죠. 물론 아직은 슈퍼바이즈드, 즉 감독이 필요한 단계지만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규제 문제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예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법과 규제가 따라주지 않으면 상용화가 어려워요. 각 나라마다, 각 주마다 다른 규제가 있고 안전 기준도 다르죠. 테슬라는 이런 규제 장벽을 하나씩 넘어가고 있어요. 보험 문제도 있어요. 자율 주행 중에 사고가 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이죠. 운전자인가? 제조사인가? 소프트웨어 개발사인가? 이런 법적 문제들도 정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제에도 불구하고 기술 자체가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건 큰 진전이에요. 모터 트렌드 같은 권위 있는 매체가 최고라고 선언했으니까요. 여러분, 자율주행 기술은 앞으로 우리 삶을 크게 바꿀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운전 대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통사고도 줄어들 거고요. 인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니까 인공지능이 운전하면 훨씬 안전해질 수 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고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해요. 그래도 테슬라가 이렇게 큰 진전을 이뤄낸 건 분명하고 업계 전체에도 좋은 자극이 될 거예요. 다른 회사들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설 거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죠. 더 좋은 기술, 더 저렴한 가격, 더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거니까요. 테슬라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뉴스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회사의 가치를 올릴 수 있거든요. 물론 주식시장은 복잡하고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이런 소식은
분명 플러스 요인이에요. 카란신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는 나러 테슬라 앱이라는 매체를 통해 발표됐는데요. 이 매체는 테슬라 관련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에요. 테슬라 팬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죠. 2026년 1월 13일에 발표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새해 초반에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거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한 해를 시작하는데 정말 좋은 신호탄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의 FSD가 어떻게 모터 트렌드의 마음을 돌려놓았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정말 기대되네요. 아이러브9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소식들 계속 가져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